정년퇴직을 앞둔 고액연금을 받을 수령 예정인 지인이 귀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1차 퇴직 후에 장흥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을 다루면서 특히 다양한 리서치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먼저 알아야 할 체크할 포인트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매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라는 것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2022년 자료를 보면요. 귀촌은 주로 아직까지는 30대 이하 청년 가구가 43%, 귀농은 50대 이상 가구가 77%를 차지합니다. 50대 이상은 귀농을 한다고 한 것을 봐서는 여전히 연금 생활자 중심보다는 이전에 다른 새로운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는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트렌드도 조금씩 변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귀촌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인지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눈에 띕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으로 가면은 자연 환경이라든지 정서적인 이유, 특히 정서적 이유가 20%, 자연 환경이 18%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귀농, 특히 귀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변했냐? 이전에 비해서 약 평균 216만 원으로 이게 뭐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귀촌 전보다는 약 14% 정도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들, 은퇴나 퇴직을 하신 분들도 기존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줄이지 못하는 것을 봐서는 크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줄일 수 있겠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만큼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60만 원인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월 소득이 뭐 1,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생활하면서 빠듯하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최소나 최적 또는 적정 비용 이런 것들로 고려해 봤을 때 귀촌에서 그래도 2, 300만 원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중에 대부분은 식비라든지 주거 비용이 차지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을 봤을 때 제가 아는 많은 젊은 사람들 또는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경우를 보면요.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비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쓸만한 것도 안 쓰려고 하면은 쓸 것이 별로 없고요. 다만 최근같이 추운 겨울, 특히 연료비가 올라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생각하지 못한 주거 비용이 늘고요. 일반적으로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을 합니다. 대신에 교육비 같은 것이 이제 자녀 교육이 끝남에 따라서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촌 가구의 경제 활동을 보면요. 전체 응답자의 90%는 경제 활동을 한다. 약 10%는 경제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뭘 하느냐? 취업을 하고 자영업 임시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시는 이렇게 취업, 자영업, 임시직 이런 분들이 88%고 이거를 90%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약 79% 정도가 하면 20% 정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그 나이 대신 특히 귀촌하면서 정말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반영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 있어서 우리는 아파트가 굉장히 편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을 다니다 보면 산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대도시 중심의 땅에 사람들이 밀집돼서 살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계단을 오른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여성인 경우에 또 특히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파트가 주는 여러 가지 관리할 것이 적은 부분 이런 것들의 혜택이 증가합니다. 아마 연립주택의 경우를 보시면 노후가 됐을 때 그 거주민들의 다양한 특성들 그리고 그 안에 관리 주체의 부재 이런 것들로 뭐 80 넘으신 어르신이 여러 뭐 이식 가구밖에 안 되더라도 그런 가구들과 뜻을 합쳐서 뭔가를 전등 하나 새로 간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보고
특히 귀농을 해서 또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서 하지만 그 무지막지하게 자라나는 숲풀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도 지쳐서 고생하는 경우를 봤을 때 시골에서도 귀촌에서도 아파트가 약 한 40%를 차지하는구나. 특히 젊은 사람만 그렇겠지라는 것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음을 엿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1년에 두세 번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부부가 연금생활자들이 생활하는 것들이 주변에 조금 파악해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도 굳이 만약에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 집이 있다면 그것을 렌트로 돌린다면 아니면 주택연금으로 돌렸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 대해서도 꼭 우리가 소유해야 돼라는 생각이 바뀌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에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경우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집을 안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늘어나면서 내가 또 꼭 소유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늘어나면서 임차와 지원을 통한 것이 현재 41%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특별히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그러한 현명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덜커덕하고 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는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최적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지난 1, 20년 동안 1차적으로 전원 생활을 향했던 또 실버 노후 생활을 고민했던 분들의 경험치가 이런저런 회자가 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로워져서 덜커덕하고 집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먼저 살아보는 이런 생각의 트렌드도 늘어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관계에 좋다라고 한 사람은 귀촌의 경우에 50%입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특히 나쁘다고 하는 경우도 한 2% 정도 차이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생활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인들이 아주 좋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살기 좋은 그런 곳에 귀촌하시는 경우를 보는데 처음에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라든지 이런 그런 변화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아는 그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시골 생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가 활발하고요. 그것에 주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나도 따뜻한 동네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것이 심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미주알고주알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되는데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수도권에서 아파트 생활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삭막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생활 방식은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갖는 선입견 그리고 텃세가 심한데요. 일단은 나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왔어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이 은연중에 반영이 되고요. 그에 더불어서 지역 공동체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것에 대한 균형 기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역 공동체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간다고 했을 때 그곳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는 자세, 특히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분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작은 곳에서도 동일한 원칙임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요. 1년은 365일인데 어쩌면 퇴직 후에 40년, 50년을 더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고민들이 늘어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공동체를 살고 계신 분이 과연 그 살던 곳을 떠나서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고 정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겠는가? 특히 그래도 최소한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쇼핑이나 아니면은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귀촌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자칫 일부 가장의 역할을 하신 분들의 착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의 동의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연금 생활자들이 착각한 것이
본인은 너무나도 시달렸고 아니면 본인은 너무 이전에 은퇴하고 나면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다 지방에 내려가서 근사하게 집을 짓고 뭐 가족들도 자주 오겠지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살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은요 조금씩 날씨 추위에 대해 민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는 뭐 상관 안 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한 2도 정도 더 몸에 추위를 느끼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자, 머플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요. 이러한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동을 하려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기차 이런 교통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자율주행이 되면서 더욱더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동 접근성이 있어서 우리가 뭐 아무리 멀어도 7시간밖에 안 걸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원하는 이동 시간은 30분 내외가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요. 30분 이상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8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현실적인 조건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40년, 50년 더 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80, 90, 100세가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동 접근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미리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젊을 때야 조금 괜찮으니까 몸을 움직여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물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든 것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특히 노후되는 집, 주택 이런 것들은 명확한 현실인데요. 그랬을 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수리하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 남아도는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시간을 어디서 그 좁은 만약에 동네라고 한다면 걸을 데가 있어야 되고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곳이 있어야 되고 나의 루틴을 담보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혹시 그러한 것에서 떨어져서 만약에 읍에서 떨어진 먼 곳에 아주 좋은 별장에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과연 24시간 365일 40년 50년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아흔즈음에를 쓴 작고하신 교수님의 경우도 아흔즈음이 되니까 지리산에 너무 좋은 곳에 계셨지만 아 정말 외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보낼지 24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과연 누구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인지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시골에서는 여성 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여성 공동체를 갖추면서 아흔이 넘어서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뭐 주식회사도 만드시고 같이 즐겁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 때 과연 누구와 있을지 우리나라와 특히 일본 사례를 보면요. 점차 빈집이 늘어나고 아주 예전에는 번화했던 동네라도 그곳에 혼자 살거나 또는 친인척 딱 한 명 정도가 사는데 그 한 명의 거리도 걸어서 30분이 넘는 순간 이 둘의 만남도 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혹시라도 누가 아프면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를 영상이나 뭐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역 커뮤니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 이런 개념들이 발달해 있고 굉장히 뭐 넓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의 노력 등으로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당신이 사시는 곳에 벌써 뿌리를 내리신 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을 끔찍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경험과 친구와 일거리와 놀이터와 모든 것들이 익숙한 곳을 과연 나이가 넘어서 선뜻 떠나서 그곳에 새롭게 정착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촌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좋은 솔루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패스파인더와 같이 미리 고민하는 분들을 통해서 전환, 특히 살아볼 곳에 미리 가서 경험을 하고 일단 여행으로 가볍게 출발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어울리는 노력을 하는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할지, 평생 현역에 대한 단서와 그것을 찾아보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